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도지마 다이스케는 어렸을 적 유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던 다이스케는 유괴범의 지시대로 친구들을 유인하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정체 모를 여자가 찾아오는데 자신을 미로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미로는 유괴범으로부터 다이스케를 구해서 친구들 품에 돌려주고 경찰들에겐 자신의 존재와 구출 과정을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로는 다이스케에게 미래의 큰 위기에서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다이스케 바로 너라며 예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이스케는 중2병이 치사량으로 찬 히어로 마냥 과도하게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곧 큰일이 벌어지면 모두를 구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에게 한 통의 메일이 오게 됩니다. 메일의 제목은 끝과 시작이라고 써져 있었으며 내일 시부야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읽은 다이스케는 드디어 때가 왔다면서 아침이 되자마자 학교로 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다이스케에게 쿠사리를 주는데 그 순간 건물이 흔들리면서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상황 파악이 필요했던 다이스케와 학생들은 옥상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겁나 세 보이는 로봇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혼란에 빠지는데요. 혼란 속 마리마리가 위기에 빠지자 7년 동안 히어로뽕에 차있던 다이스케는 비장의 무기인 나이프만 들고 벌벌 떨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어디선가 나타난 미로가 로봇을 공격하여 마리를 구해주게 되고 갑자기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자기소개를 합니다. 미로의 공격으로 로봇이 쓰러지자 마리마리는 부활의 주문을 외웁니다. 로봇이 재가동되어 공격해오기 전 학생들을 강당으로 대피시키고 미로와 다이스케는 정비를 위해 운동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미로는 다이스케와 친구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은 처음 만난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무언가 예상 가는 게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미로는 공격해오는 로봇의 정체는 리비전즈라는 조직의 시빌리언이며 그에 대항하기 위해 다이스케에게 스트링 퍼펫이라는 장비를 제공하여 싸우게 합니다. 스트링 퍼펫을 입은 다이스케는 미로와 힘을 합쳐 시빌리언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이스케는 학생들이 죽고 세상이 난장판인 상황에서 미로가 말한 그날이 왔다며 기뻐합니다. 다이스케의 꼴값을 뒤로하고 학교에 경찰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다이스케 일행과 미로는 체포됩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미로와 다이스케 친구들은 경찰 및 시부야 정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아직도 영웅망상에 빠져 난리를 쳐서 구금되어 제외됩니다. 대책회의에서 미로는 리비전즈라는 조직에 의해 시부야 지역이 2388년에 일본인 미래로 전송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미로는 당신들 기준으로는 자신은 미래인이며 아브라는 조직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리비전즈라는 조직과 싸움 중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믿지만 시부야 구청장은 상황 파악을 빨리 합니다. 현재 정부와 연락이 닿지도 않아 도움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미로에게 협력하자고 설득합니다. 미로가 속한 아브라는 조직은 시부야를 원래 시대로 보내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하며 리비전즈와 싸울 수 있는 퍼펫은 다이스케의 친구들만 조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실전 경험자인 다이스케를 풀어주고 다이스케와 친구들을 필두로 한 시부야 방위부대 SDS를 설립합니다. 시부야 방위부대원으로 다이스케와 친구들은 스트링 퍼펫 이기를 회수하는 첫 임무를 받습니다. 미로와 경찰관 이즈미가 동행하여 이동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미로는 350년 전에 세계가 나라의 형태를 유지 못할 정도의 전염병이 퍼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류는 멸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멸망을 막을 요인으로 시부야의 시간 도약과 다이스케 친구들의 존재가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로는 시간 도약 능력이 있었는데 아마 미래의 자신이 다이스케와 친구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경찰관과 친구들은 퍼펫 이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퍼펫을 타고 업무 임무를 맡고 따라가던 다이스케는 시빌리언 한 대를 발견합니다. 다이스케는 또 영웅병이 도지게 되고 급발진하는 바람에 적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미로의 도움으로 제압하게 되지만 다이스케로 인해 친구들 또한 공격 대상이 돼버립니다. 침착하게 가이랑 루는 발견한 퍼펫에 탑승하여 첫 전투라는 게 무색하게 쉽게 시빌리언을 제압합니다.
한편 시부야 임시정부에는 리비전즈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구청장은 리비전즈와 상호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구청장은 미로와 경찰서장을 배척하고 첫 번째 귀환 예정자를 선별해 귀환 작업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 대가로 리비전즈의 스트링 퍼펫 3기를 모두 넘기기로 합니다. 열폭 중인 다이스케 앞에 이상한 강아지가 접근해 옵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리비전즈 멤버이며 라오스 소속의 니콜라스 사토라고 말합니다. 니콜라스 사토는 인류를 데려온 건 자신들이며 이유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너희 편이며 미로와 아부는 적이라고 말하며 사라집니다. 늦은 밤 다이스케와 가이 그리고 게이사쿠는 모여서 귀환 예정자들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느낌이 든다며 의심합니다. 그 자리에 경찰서장이 나타나고 부구청장이 자백했다며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당연하게도 귀환자 명단은 리비전즈가 제시했고 명단엔 구청장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처음 이후 귀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장과 다이스케 친구들은 귀환 계획 저지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마리마리짱은 다이스케의 퍼펫을 대신 탑승하여 가이와 루와 같이 리비전즈 일당에게 역습을 가합니다. 경찰서장은 구청장을 체포하고 다이스케는 미로를 구출하러 갔지만 스스로 풀려난 미로와 합류합니다. 구청장의 리비전즈와의 밀약은 저지되고 시부야 시민들은 활약을 보였던 다이스케와 친구들에게 환호합니다. 그 와중에 다이스케를 환호하는 사람은 없는 게 킬포인트이긴 합니다. 다음 리비전즈의 습격에 대비해 다이스케 친구들은 미로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경찰서장은 구청장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비전즈와 아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리비전즈의 습격에 다이스케와 친구들이 반격에 나간 사이에 혼자 있던 미로에게 리비전즈의 치하루가 접근해 옵니다. 마리마리는 출격을 안 했는지 미로와 치하루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잔혹한 실상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리비전즈는 350년 전의 전염병으로 팽창한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와 융합을 선택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미로는 치하루에게 리비전즈를 괴물이 되길 선택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치하루는 병으로 지능이 떨어지긴 했지만 11년도 인간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리마리는 자신들이 죽인 게 인간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리비전즈와의 싸움에서 복귀한 친구들과 미로가 모인 곳에서 마리마리는 우리가 인간을 죽이게 했냐고 미로에게 소리칩니다. 미로는 다이스케와 친구들에게 진실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줍니다. 전 세계가 RV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겪은 후 인류는 항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었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도 백신 연구에 실패했고 발병한 사람은 지능이 없어지고 몸이 비대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정상세포를 꾸준히 교체해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었기에 리비전스는 많은 사람을 세포 착취를 위해 죽였습니다. 정상세포가 고갈되어 가자 과거로 눈을 돌린 리비전즈는 그렇게 시부야를 미래로 전송시켜서 정상세포를 보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다이스케의 친구들인 SDS 멤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이스케는 게이사쿠의 엄마가 리비전즈에 붙잡혀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무단으로 게이사쿠와 함께 구출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앞에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검은 괴물이 나타나고 압도적인 공격으로 다이스케를 몰아붙입니다. 이 개체는 게슈펜스트라는 존재로 원격으로 보고 있던 리비전즈의 니콜라스는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게슈펜스트는 엄청난 공격으로 다이스케의 퍼펫을 파괴하고 사라집니다. 이 사건으로 시부야 정부로부터 구금당한 다이스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심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고집이 만만치 않은 다이스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속 구금당합니다. 경찰서장은 여러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리비전즈에 잡힌 인질들을 구출할 작전을 계획합니다. 동시에 리비전즈 본진에 있는 양자 두뇌를 파괴하여 시부야를 원래 시대로 되돌리는 네피림 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합치게 된 SDS 멤버들은 리비전즈의 본진의 구조팀과 양자 두뇌 파괴팀으로 나누어서 쳐들어갑니다. 구조팀인 게이사쿠는 수색 도중 유리관 속에 갇힌 엄마를 발견하여 구출하려고 하지만 니콜라스가 나타납니다. 강아지 모습을 한 니콜라스는 본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압도적인 중력 공격을 해오게 되고 다이스케와 니콜라스는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게이사쿠는 유리관 속에서 엄마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폭주합니다. 한편 양자 두뇌 파괴팀으로 간 미로와 루는 리비전즈인 치하루와 무큐를 맞닥뜨립니다.
치하루는 본체와 결합하여 시부야를 미래에 고정시키려 합니다. 그 순간 폭주한 게이사쿠가 니콜라스와의 싸움 중에 튕겨져서 무방비한 치하루에게 날아갑니다. 치하루와 눈을 맞추게 된 게이사쿠는 네가 엄마를 잡아갔었지 라고 말하며 죽여버립니다. 미로는 연막탄을 뿌려서 일행들을 데리고 도망치고 게이사쿠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남겨진 구슬을 니콜라스가 주우면서 의미심장함을 풍깁니다. 늘 중재와 분위기 메이커를 했던 게이사쿠의 실종으로 SDS 멤버들은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인지 시공의 상태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모든 아부의 작전이 중지되거나 취소돼버리고 맙니다. 작전 실패로 시부야 임시정부의 대표를 맡은 경찰서장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도 거세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흑심을 품은 몇몇이 구청장을 풀어주기 위해 경찰관 이즈미와 SDS 멤버인 로를 인질로 잡습니다. 풀려난 구청장은 리비전즈와 재협상을 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서장과 SDS 멤버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협상을 망칠 계획을 세우고 결국 성공합니다. 하지만 리비전즈의 니콜라스가 사라지는 정신없는 틈에 서장과 구청장은 서로에게 총을 쏘게 되는데요. 그렇게 허무하게 구청장은 죽게 됩니다. 서장 또한 죽음을 직감하고 SDS 멤버들에게 다이스케의 말처럼 운명을 믿으라고 말하며 죽게 됩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시부야의 어려운 상황 속에 리비전즈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미로는 2010년으로 다이스케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SDS 멤버들에게 말하게 되고 다이스케는 또 열폭합니다. 다이스케는 과거의 자신을 구하러 가는 미로에게 과거로 가버리면 상관없겠네라며 비꼬기까지 합니다. 시밀리언이 모이면서 공격은 점점 임박하게 되고 시민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서로 협력하며 방어를 준비합니다. 고민하던 미로는 아부에 매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2010년으로 다이스케를 구하러 가기 전에 방어 전략을 제안하겠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수많은 리비전즈가 쳐들어오고 SDS 멤버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방어하며 치열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 사이 이전에 다이스케의 퍼펫을 파괴했던 게슈펜스트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해오면서 다시 다이스케랑 싸우게 됩니다. 게슈펜스트와의 싸움 속에 다이스케의 포지션에 빈틈이 생기고 배수진이 리비전즈에게 점차 밀리게 됩니다. 리비전즈의 공격에 마리마리가 위기에 처하자 게슈펜스트가 리비전즈를 공격하여 마리마리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이스케는 직감적으로 게슈펜스트가 사라진 게이사쿠라는 걸 느끼고 친구들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게슈펜스트는 무방비한 다이스케를 공격하려 하지만 타격하기 직전 멈추고 사라집니다. 리비전즈의 공격은 잠시 멈추게 되고 SDS 멤버들은 모여서 게이사쿠와 게슈펜스트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과거로 다이스케를 구하러 간 미로가 남긴 메시지를 같이 듣게 되면서 아부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리비전즈는 시부야를 시범으로 세계 각지를 차례로 2388년으로 옮겨와 전염병의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 쇠퇴를 회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부에게도 이 계획은 이용 가치가 있었고 과거의 사람들은 리비전즈를 괴물로 보기 때문에 아부의 편에 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부는 리비전즈의 계획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아부의 예측대로라면 스트링 퍼펫의 승리로 시부야는 현대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앞에 나타났던 게슈펜스트, 즉 게이사쿠가 시공의 특이점이 되어 미래 예측이 불안정해졌고 아부는 시부야를 과거로 돌려보내지 않고 방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SDS 멤버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지만 생존을 위해 버텨나가고 2주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시부야에 전력 공급을 하던 큐브도 에너지가 거의 떨어지고 전력이 없어 스트링 퍼펫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절망의 근처에서 SDS 멤버들은 다시 한번 단합하게 되고 다이스케도 여러 사건들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방어도 어려울 정도의 전력 상황에 빠진 시부야였지만 사람들이 합심하여 자전거를 통해 전력 공급을 하기도 하고 전력을 아끼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트링 퍼펫의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스트링 퍼펫이 다시 가동이 가능해지자 다이스케는 다시 한번 리비전즈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양자 두뇌를 파괴하기로 합니다. 다이스케는 혼자 공격하기에 앞서 자신은 리더감이 아니라며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시부야를 부탁하고 떠납니다. 리비전즈의 본거지에 있는 양자 두뇌에 접근하게 된 다이스케 앞에 리비전즈의 무큐와 게이사쿠의 모습을 한 니콜라스와 맞닥뜨립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이 진짜 흑막이라는 것을 뽐내듯 무큐가 양자 두뇌 근처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도 무시합니다. 그
그와 동시에 니콜라스는 무슨 속셈인지 양자 두뇌를 파괴하고 같은 편인 유큐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는 다이스케에게 미래에서 관측하는 양자 두뇌가 사라졌으니 시부야는 이제 원래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부야 사람들과 SDS 멤버들은 원래 시대로 돌아오게 되어 모두 기쁨에 빠집니다. 가이와루와 마리마리는 다이스케를 찾지만 못 돌아온 거냐며 걱정하는 찰나에 갑자기 게이사쿠가 나타납니다. 모두 게이사쿠를 반겨주며 다이스케 행방에 대해 묻지만 게이사쿠는 뭔 소리냐며 다이스케는 7년 전에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다이스케는 2010년 자신이 어렸을 적 유괴되었던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로 오게 된 다이스케는 유괴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게이사쿠라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고 미로가 게이사쿠를 제거하려는 걸 눈치챕니다. 어릴 적 친구들에게 특수경찰이라고 속이고 다이스케는 아이들과 같이 게이사쿠를 찾아가서 미로를 만나게 됩니다. 미로는 다이스케가 이 시대에 있다는 것에 놀라는 순간 니콜라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니콜라스는 어린 다이스케를 인질로 잡고 어린 게이사쿠를 넘겨달라고 협박을 해옵니다. 다이스케는 니콜라스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냐고 묻자 니콜라스는 모든 시대에 자신은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다만 여러 시대에 존재하는 대신에 힘도 분산된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어린 게이사쿠를 넘겨받고 어린 다이스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미로와 다이스케는 니콜라스를 저지하고 머리에 총을 먹여주지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니콜라스는 이 시대로 오기 전 여러 시대에서 다이스케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다이스케를 시간 밖으로 끌고 가서 존재 자체를 지워주겠다고 위협합니다. 시간 밖에서 니콜라스와 다이스케는 치열하게 싸우다 다이스케가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게이사쿠가 나타납니다. 니콜라스는 모든 시간대에서 다이스케를 지켜준 것이 게이사쿠의 잔존의식이었다는 걸 깨닫고 게이사쿠를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이사쿠는 너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면서 동기어진을 하게 되고 다이스케를 친구들의 곁인 2017년으로 돌려보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시부야의 사건은 정부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래를 보고 온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엔딩은 끝이 납니다.